오늘 계획표 얘기 좀 해볼까? 이 학생은 전교 1등인 아이인데 우리 살짝 한번 엿보자. 공부량은 정말 많은데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세우진 않았네요. 제2의 엄마가 P의 자녀를 보면 계획이 이러냐고 얘기하시거든? 계획표 막 다시 짜와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기도 해.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자사고 심화반에서 공부하는 학생 계획표를 입수했거든. 전 과목 1등급 받은 애 건데 명문대 진학을 했기 때문에 허당 엄마입니다. 오늘 계획표 얘기 좀 해볼까? 어떤 계획표 말씀하실 거죠? 보통 계획표를 얘기할 때 장기 계획, 중기 계획, 그 다음에 단기 계획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보통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장기 계획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중기 계획은 주로 1년 단위로 말을 하거든. 단기 계획은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또는 한 달, 일주일, 하루, 이건 전부 다 단기 계획이라고 얘기하거든. 넌 학교 다닐 때 장기 계획이 있었어? 저는 그냥 계획 없이 즐겁게 살았는데요, 하루하루. 좀 심한 거 아니니? 네. 중기 계획은 1년인데 1년 계획표도 없었어? 1년도 없었죠. 시험 계획은 있었잖아. 시험 시간표는. 네, 시험 기간에 맞춘 계획표는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장기 계획은 학습이나 진로 검사를 통해서 진로를 보통 장기 계획에 넣거든. 진로라는 게 좁은 의미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직업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나 이런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삶의 방향을 말하거든. 아이들에게 장기 계획을 심리 검사를 통해서 말해주면 애들도 되게 좋아하면서 잘 계획을 한다. 진로 부장님들한테 내가 했던 강의는 두 가지인데 폴란드하고 MBTI를 가지고 진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애들한테 20년 후에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쓰라 하면 근사하게 써. 오, 그거 잘 재밌겠다. 재밌지. 다음에 우리도 한번 하자. 20년 후 허당 엄마에게, 허당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요? 우리 네.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우리 그거 쓴 거 업로드도 한번 해보자. 그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나도 조금 부끄러울 것 같긴 해. 그럼 그건 네. 물음표로 남겨두자. 네. 장기 계획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세우는 거니까 이거는 다음에 업로드하기로 하고 오늘은 단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단기 계획은 세웠다 했잖아. 너는 시간과 분량으로 계획을 세우니? 저는 그거를 같이 고려해서 세웠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과목에 어느 만큼 공부를 하겠다. 시간과 분량을 같이 고려했죠. 너는 하루 시간과 하루 분량으로 계획을 세우잖아. 어떤 아이는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도 있어. 근데 그는 제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내가 지금 뭐 공부를 하다가 수학이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과학이 안 하고 싶은 컨디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보고 저는 하루에 이만큼 해야겠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주로 세웠던 것 같거든요. 엄마도 하루 안에 이만큼 끝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MBTI로 보면 주로 P들이 이런 계획을 잘 세우거든. P는 조금 더 큰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면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제2의 계획을 들어봤어. 내가 통화를 해봤거든. 정말 디테일하더라. 과목별로 매일 복습을 하고 60분 안에 20문제 풀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 아, 그거는 고등학생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 너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세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전략적으로 제2의 계획처럼 그렇게 했네? 공부 계획은 그렇게 안 하고 모의고사 풀 때는 시간과 문제를 제긴 했었죠. 거의 입시 직전에는 그렇게 했구나. 그쵸. 어떤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주로 P들이 두리뭉실 계획을 세우고 J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더라고. 프로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런 경향성은 있더라는 거지. 그럼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제2의 엄마가 P의 자녀를 보면 계획이 이러냐고 얘기하시거든? 계획표 막 다시 짜와 막 이럴 수도 그렇게 있고 하시기도 해. 그런 건 좀 스트레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 엄마, 난 엄마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대. 좀 똑똑하지 않니? 오, 이게 안문진데?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지. 걔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계획표를 세우느라고 1시간을 써버린다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지는 말아라. 뭐 하루에
방과 후에 공부할 시간이 서너 시간 나오는데 계획을 1시간을 세워버리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10분, 15분 이내로 세우는 게 좋아. 계획을 세우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게 해서는 안 돼. 엄마가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빨리 세울 수 있다고 자녀에게 그걸 강요하는 건 그다지 권하지 않는 방법인 거지. 구독과 좋아요. 이 학생은 전교 1등인 아이인데 우리 살짝 한번 엿보자. 다행히 이 아이가 허락해가지고 내가 이걸 구했지. 자, 봐봐. 과목, 자습수인지 평가 문제지인지 나와 있고 어떤 문제지인지까지 나와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니? 공부 양이 많잖아. 그러네요. 공부량은 정말 많은데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세우진 않았네요. 그치.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P가 아닐까 하고 짐작하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아이야.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 영어는 원어민 회화를 배우고. 아, 그 친구군요. 그 친구야. 지난번에 이미 허락을 받고 얘기해뒀기 때문에 전화해서 보여줄래?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 엄마가 유튜브에서 언급하는 사례들은 다 허락을 구한 사례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협조적이야. 그런데 노트법도 보여줄래 했더니 그건 좀 하더라고. 비밀 노트가 있나 보다. 그렇지. 정리도 잘했지만 단권화도 아주 잘해뒀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보는 게 약간 걱정이 된대. 아, 그렇지. 전교 1등 자기만의 비법이구나. 그렇지. 자기 학교 친구들이 보면은 안 되는 거지. 자기 경쟁자잖아. 그래서 그거는 곤란해요라고 하더라고. 맞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자사고 심화반에서 공부하는 학생 계획표를 입수했거든. 전 과목 1등급 받은 애 건데 명문대 진학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지. 한번 보자. 어때? 이 아이는 굉장히 시간과 분량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세웠지. 고3인데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 아이인데 얘는 특별히 계획표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수능의 전 과목을 매일 루틴화해서 똑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몇 개월째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표가 필요가 없는 거야. 통화를 하면서 나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국어는 80분 동안 수능을 보는데 60분 동안 비문학 지문 4개와 문학 지문 4개를 푸는 거야. 선택 과목은 쉽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거지. 수학은 100분 수능을 보는데 6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야. 앞에 10문제는 쉽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0분 동안 20문제만 매일 푸는 거지. 그 20문제는 주로 2점짜리, 3점짜리보다는 4점짜리를 풀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거는 학생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그렇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답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해라고 오해하시는 거는 좀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 상황에 따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지. 요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루틴화 해놨다는 거죠. 벌써 몇 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 아이가 또 그런 말 하더라고. 고2 때까지는 시간과 분량으로 하지 않았대.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개념을 굉장히 정확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마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야. 오, 개념이 정확하게 모르면 12시고 1시고 그 개념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개념을 정리했다는 거지. 그런데 고3이 되면서부터 이런 계획을 가졌대. 영어가 수능에서 70분이야. 영어는 듣기는 거의 다 맞기 때문에 50분 동안 25지문을 매일 푸는 거지.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니? 시간과 분량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잡아놨네요. 이거는 특별히 고3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 학생이 물리와 화학을 하는데 수능하고 똑같이 30분 동안 20문제씩 푸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학년에 따라서 계획표는 달라지고 성적에 따라서 계획표는 달라지는 거지. 허당 엄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계획을 세워도 실행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 되게 많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학생이든 어머님들이든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 게 애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뭘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천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실행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